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네, 벌써 주말이 다 끝나고 다시 월요일장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개별 테마 장세 속에서 모두 1%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역시나 박스권 장세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최대 2,850선 그리고 3,020선 사이에서 밴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 가능성 그리고 금융투자계 매도 축소 가능성 때문에 상승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지금 이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국채금리 장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변동성을 키울 우려가 존재한다고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발표되는 CPI 지수와 PPI 지수 그리고 소매 판매에 따라서 앞으로 연준이 긴축 속도를 어떻게 낼 것이냐에 따른 그런 향방도 갈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 연준의 청문회까지 이번 주에 준비되어 있어서 어떤 발언을 할지가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 속에서 이번 주도 저희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세워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코로나 그리고 이 중국의 시안 봉쇄 장기화에 대한 국내 증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석의 작전 리포트. 이번 주는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종목 설명 들어볼 텐데요. 앞으로 철저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새해부터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2차 전지 섹터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 도너 리포트에서 어떤 종목들 대응할지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또 새롭게 펼쳐지는 국내 증시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으로 출발합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코로나19 디커플링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국채 금리의 영향을 받는 모습이죠. 코로나19도 미국과 유럽 내에서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통화 정책 쪽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세 차례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대차 대조표 축소까지 나타나면서 이제 조기 긴축이 나타나겠다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또 계속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국내 증시는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디커플링이라는 뜻의 단어를 좀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미국과 국내 증시가 좀 개별적으로 움직일까요? 네, 이런 상황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내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주요 핵심 이슈 뭐니 해도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 통화 긴축과 관련된 이슈 소위 말하는 유동성 장세의 종료라는 부분과 맞물린 어떤 그 이슈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두 가지만을 놓고 한번 어느 쪽이 더 시장 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영향을 더 미치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라면 코로나 이슈보다는 조금은 더 크게 조금은 더 심도 있게 통화 정책이 변화 쪽에 시장의 관심, 시장 투자 심리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디커플링 양상, 굳이 디커플링 양상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좀 과도하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부터의 다소간의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자유로운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어디일까? 코로나 쪽보다는 아무래도 통화 긴축 쪽에 조금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시장 내 핵심 이슈,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좀 꼽아본다라면 FOMC의 긴축과 관련된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4분기, 지난주 금요일부터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었죠. 4분기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시장 내 실적 중심에 첫 번째 옥석 가리기 한 가지, 두 번째 실적 정점 논란과 관련된 부분. 다행스럽게도 이게 좀 그 역지사지의 어떤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시안의 봉쇄령, 장기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의 상승 가능성 이런 부분들 다소간에 좀 웃지 못할 시장 상황과는 조금은 좀 다른 역방향의 시장 가능성, 오히려 긍정적인 새옹지마의 그런 가능성, 시장 내 조금씩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4분기 실적 시즌 그리고 1분기 실적 전망과 크게 무관하지 않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오미크론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하루 확진자, 신규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들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 상당 부분 코로나와 관련된 소위 말하는 위드 코로나 경제 재개,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움직임과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의 움직임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고 방향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지지부진한 약보합, 강보합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시장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거꾸로 이야기를 해본다라면 코로나19 양상으로부터의 우리 금융시장의 디커플링 상황이 사실상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이 배경에는 코로나 극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코로나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가 경구용 치료제 지금 FDA 승인받고 우리나라도 이미 선구매를 지금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더해져서 부스터샷까지 가미가 되면서 정부의 방역 강화 그리고 게임 체인저로서의 등극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 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더 이상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시장의 두려움, 시장의 변동성은 과거 2년 전, 이제 3년 전이죠. 네. 3년 전 때보다는 오히려 크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물론 고민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은 다소간 조금 옆으로 제껴 놓으시고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의 최대 핵심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긴축으로의 전환, 유동성 장세의 마감 그렇게 되면서 금리의 변동성, 이 금리 변동성에 따른 기술주들로의 확산, 그 우려감에 대한 확산 여부 이런 부분들까지 발전을 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좀 해 나가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라면 이렇죠. 미국의 위드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제약 치료 관련주를 생각을 해본다면 항공 여행주의 어떤 그 움직임 그리고 화이자나 머크나 아니면 모더나사의 주가 움직임 따져본다라면 그렇게 크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시장은 FOMC의 긴축 가속도, 그 퀀티터티브 타이트닝에 오히려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퀀티터티브 이징이 있고요. 퀀티터티브 타이트닝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히려 이징 때, 그러니까 그 유동성 완화, 양적 완화 시기와 양적 긴축 시기 때를 좀 따져보게 된다라면 시장 사실상 지금 오히려 움츠러들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사실상 상당 부분 지금 현재의 투자 심리와 크게 동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좀 해둘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연준에서 계속 이 긴축 발작을 예방하기 위해서 긴축을 하겠다라고 수없이 작년부터 예고를 해왔잖아요. 그런데도 시장이 계속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거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읽어봐야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 유세현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수차례 시장 내 계속해서 할 거다 예고를 해왔다. 이 이야기는 시장과 소통을 굉장히 긴밀하게 해왔다라는 것이고 이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시장에 이렇게 큰 변동성을 주지는 않게 하려는 그런 다소간의 노력이다. 연준이 시장의 예고도 없이 급작스럽게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된다면 시장 발작 일어나게 됩니다. 시장 급
급변동성이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에 급락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렇죠. 오히려 시장은 계속 조금씩 수위 조절을 하면서 시장에 계속해서 경고 내지는 다소간의 우려의 목소리를 오히려 시장에 던져주면서 너희들 우리 이제 언제 한 3개월 뒤부터 금리 인상할 거니까 아니면 네. 양적 긴축 할 거니까 너희들 시장 미리 대비해. 라고 소통을 하면서 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을 상당히 축소하는 그런 분위기. 근데 이 부분 이야기는 했지만 네. 막상 단행을 하게 된다라면 변동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변동성을 피할 수 없겠지만 급작스러운 예고되어져 있던 상황의 변동성이 아니라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미리 그의 반작용으로 그의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시장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쪽으로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미국 시장 국채금리가 1.8%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죠. 네. 이와 동반돼서 나타났던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자재 관련주의 상승, 대표적인 것이 알코아가 되겠습니다. 알코아, 알미늄의 뭐 대표적인 회사죠. 네. 알코아가 무려 7%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은행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은행주가 대체적으로 한 2%, 3% 상승을 보였다. 그러면 네. 이 이야기죠.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려는 원자재 관련주와 금리 인상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은행주의 동반 상승이 나타났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은 사실상 움직이는 것 같지 않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세밀하게 좀 쳐다보게 된다라면 살펴보게 된다라면 업종별로 움직임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른 우리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원자재는 인플레이션의 해지와 관련된 부분과 경기 개선이라는 부분이 두 가지가 가미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시장 내 금융 환경의 변화, 유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로 변화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금리 인상 과정에서 수혜를 가장 먼저 보는 업종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따져보게 된다면 금융 관련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따라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랄지 JP 모간이랄지 이런 금융주들의 상승이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그렇게 크게 돋보이진 않았지만 약보합권 상황에서의 시장 움직임, 이 속에서 상승했다라는 그런 부분 한 가지만으로도 그만큼 시장 내에서 관심 영역군에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 원자재는 이제 인플레 해지 관련해서 수요가 올라가면서 관련 종목도 올라가고 금리 인상 수혜주로는 은행주가 올라가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도 실적 장세에 돌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분기에 실적이 좀 좋았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4분기 네. 이제 그 금리 변동,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로나 쪽이 주제이긴 하지만 코로나보다는 네. 통화 긴축 쪽에 조금은 더 포커스를 맞춰보자라는 말씀이고요. 통화 긴축과 관련해서 금리 변동성이 나타날 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기술주들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저퍼주들이 오히려 방어주 성격을 가지게 되면서 시장 내 오히려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저퍼주가 금리 변동성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더라라는 부분. 시장 평균 PER이 지금 현재 10.7배 정도 됩니다. 10.7배. 근데 이보다 낮은 업종 따져보게 된다라면 유통이 한 9.7배가 되고요. 음식료가 9.5배, 증권업종이 4.6배가 되겠습니다. 증권업종 4.6배. 지금 시장 평균 PER의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PER을 가지고 있다. 저퍼주로서의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 투자 매력도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시면서 네.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4분기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업종이 무엇일까? 화장품과 운송, IT 하드웨어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 업종 역시 공급 확대라는
그런 우리 주거 관련된 주거 환경과 관련된 그 주택 공급 확대라는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건설 업종에 대한 관심 역시 계속되는 뭐 급등 모멘텀은 좀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 향후 2, 3년 이상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가져갈 만한 이런 그 주변 환경, 여건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 바로 건설 업종이다라는 부분 꼭 인지하시고 시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1분기 실적 증가율 상위 업종을 좀 따져본다면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업종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도 OTT에 지금 가입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 점차 뭐 웨이브랄지 다양한 이제 OTT 관련된 시장 내 어떤 그 경쟁력 그리고 시장의 확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커지게 되면서 미디어와 관련된 부분 생각을 해두시고요. 경기 민감 소재 업종 중에 하나인 철강 업종 그리고 운송과 반도체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중국 시안 봉쇄령의 장기화 이에 따른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안에 사실상 반도체 회사들이 많이 지금 포진이 되어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시안에 지금 공장이 지금 포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반도체 업종도 우리 관심 영역군에 꼭 넣어야 될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이 오를 만한 업종 종목들 그리고 4분기 실적 장세에 대응할 만한 종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중국의 시안 봉쇄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시안 측에서 봉쇄가 장기화된다면 한 가지 걱정할 점이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 문제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장기화가 되기 때문에 생산량 감축이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낸드 플래시 가격에도 변동성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이제 이게 시안 봉쇄가 장기화될 것이냐, 단계 마감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춘제 중국 춘제가 이제 우리 구정 연휴, 설날 연휴랑 이제 그 비슷하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춘제가 1월 31일부터 시작이고요.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이 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이제 그 개막이 됩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선 사실상 춘제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해야 될 것이 방역 수준의 강화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정책 방향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시안 봉쇄령, 전면 봉쇄령 지금 현재 단기간에 이게 끝날 가능성이 있을까를 기대를 가져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변 상황, 뭐 춘제랄지 베이징 올림픽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라면 단기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진 않다라는 쪽으로 오히려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중국 시안 봉쇄령 지난 12월 22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2주 동안만 봉쇄를 하겠다. 근데 그 2주 동안의 봉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연장이 됐죠. 그렇게 되면서 시안에 있는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D램 공장이 있고요. 시안에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낸드 플래시 공장이 있는데 낸드 플래시 중국 시안에서 생산하는 낸드 플래시가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가 글로벌 전체 생산량의 15% 그리고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전체 낸드 플래시의 약 42%를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그만큼 시안 공장의 비중이 특히나 낸드 플래시 입장에서 상당 부분 클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혹여나 더욱더 길게 장기화가 되어지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가 겪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 관련 공급망 대란 이와도 맞물리게 되는 그런 물론 낸드 플래시가 뭐 반도체 자동차 대란과는 당장 연관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비슷한 양상의 전개 가능성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있지 않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중국의 시안 봉쇄가 더 장기화된다. 그러면
반도체 생산은 당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반도체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공급 부족은 심화되게 되면서 당연스럽게 제품 가격은 올라가지 않겠느냐. 대만의 이제 그 반도체 관련 전망 회사죠. 트랜스포드가 반도체 가격과 관련해서 올해 1사분기 반도체 낸드 플래시의 가격 전망을 한 10%에서 15% 하락 전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안 사태와 맞물리게 되면서 올 1사분기의 반도체 가격 전망은 10% 15% 하락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겠다라고 전망치를 바꿨습니다. 이런 상황들. 지난 12월 달에 낸드 가격이 약 4.81달러 6개월 동안 동결되어지는 보합세 양상을 보였었는데 오히려 시안 봉쇄의 장기화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 오히려 상승 전환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재고의 소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재고 축적까지는 아니고요. 네. 수요와 공급이 수요는 계속해서 있는데 공급은 늘어났는데 공급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가격의 우상향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 재고의 소화 과정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만에 하나 재고 소화 과정보다 더 지나치게 되어서 재고 부족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반도체 공급 대란으로까지 발전되게 되면서 오히려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는 악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화되느냐, 장기화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지금 현재의 재고와 지금 현재의 가격 형성, 아직까지는 가격의 하락 추세에 있다라는 부분, 상승 추세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까지도 만에 하나 생산이 정상화가 되지 않는다라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의 확산 과정으로까지 진입할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는 데이터 센터라는 부분, 서버라는 부분,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반도체를 상당 부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IT와 통신 업종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화 아니면 단기에 마감할 것이냐. 단기에 마감이 된다라면 재고의 소화. 하지만 장기화가 된다라면 재고의 부족으로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반도체 공급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재고 수준과 가격의 반등 수준을 놓고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반도체 가격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네, 시안 봉쇄와 관련해서 중국 이 반도체 관련 가격 상승과 하락 요인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부터 해서 소매 판매 등등 이번 주는 정말 증시의 향방을 가를 만한 변동성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이번 주 시장 대응 작전도 세워주시죠. 예, 이번 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FOMC, 페드의 긴축과 관련된 시장의 반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를 결정할 수 있는 배경,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번 주에 발표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매 판매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놓고 인플레이션율이 만약에 지난 11월보다 이번 주에 발표하는 12월 물가 수준이 정점을 통과하지 않고 둔화세를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FOMC의 양적 완화가 아닌 FOMC의 긴축 가속도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꼭 맞춰야 되겠다. 네네. 지금 현재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의 마감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퀀티테이티브 타이트닝과 관련된 양적 긴축과 관련된 우려감이 크게 확산되는 그런 모습.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면서 기술주들에 대한 낙폭이 확대되었다라는 부분.
그렇게 되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디커플링 양상이 나타났는데 오미크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행주가 강세를 보였다. 델타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이 각각 3%가 넘는 급등을 보였다라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확산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오미크론 치료제나 어떤 그 백신 관련주들은 서로 상반된 다른 방향, 강보합, 약보합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일관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부터 우리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시장의 디커플링 양상을 좀 캐치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원자재와 금융주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일단 FOMC의 긴축 서대 부분에 포커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반도체와 관련된 공급망 대란 가능성 여부를 시한 봉쇄령과 맞물리게 되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따라서 전체적인 그림 결국은 그 대형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시고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관심, 공급망 대란 해소와 관련된 관심. 그리고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 이 세 가지 관심 축을 가지고 시장 포트폴리오를 꾸려 나가시되 일단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 그리고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생산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관심. 아울러서 오늘 저녁부터 미국에서는 그 JP 모간의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 내에서도 아무래도 바이오 제약과 관련된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그 관심 부분도 쏠림 현상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부분 충분히 좀 유념해 두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이 빠르게 지나가고 다시 또 월요일장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리오프닝 관련 업종들 그리고 종목들 짚어봤는데요. 이번 주는 어떤 업종일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업종 2차 전지입니다. 철저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계속 낙폭 과대가 발생하면서 2차 전지주 흔들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달에 LG 에너지솔루션 상장까지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불안정까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2차 전지 철저한 투자 전략이 정말로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24년도까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수식어구가 늘 붙어 다니는 그러한 섹터가 2차 전지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월 3일 SK증권과 10월 18일 IBK 투자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철저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이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의 경쟁 심화에 따라서 무한정 가격은 올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 섹터 내에 있는 현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신환경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산업의 방향성은 더할 나위 없이 뚜렷하고 이 길밖에 없다라고 현재 가고 있기 때문에 산업의 방향성은 굉장히 명확하다. 그리고 각국 제도적 그리고 정책적 방향성까지도 이 부분들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성 또한 명확하다. 그러면 산업의 방향성과 시장의 성장성이 만나면 투자자의 시선으로 이곳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공급망 이슈나 원자재 가격 상승 이슈들이 이 시장에 남아있는 무언가 주의해야 할 리스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준 섹터가 바로 이 2차 전지 관련된 섹터이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대응 전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너무 높은 고점에서 대응을 했다가는 조금 낭패를 볼 수도 있고 뭔가 조정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조정이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조금 잘 살펴보셔야 될 만한 위치가 되었다. 왜냐하면 20년도, 21년도 3배에서 5배 그 이상의 상승률을 보인 종목들이 기업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주의사항으로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공모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당 가격은 25만 7천 원에서 30만 원으로 밴드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수요 예측, 기관 수요 예측을 이번 주 11일과 12일 진행을 하고요. 일반 공모 청약은 18일과 19일 다음 주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상 공모 금액으로만 10조 9천억 원에서 12조 8천억 원 이렇게 밴드로 생각한 시총 가격은 60조에서 70조 내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 자금들의 연이은 매도 이러한 것들이 LG에너지솔루션 청약에 참여하기 위한 청약 대비용 매도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너무 큰 공모 규모이기 때문에 너무 큰 시총 규모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 그리고 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가 LG에너지솔루션의 규모 때문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20년도에도 뜨거웠고 21년에도 뜨거운 2차 전지 섹터입니다. 하지만 22년에도 뜨거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너무 많이 뜨거웠고 과열된 조짐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가 안정적인 가격에 매수를 해서 장기 투자를 진행 중이라면 그 기업의 주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생산 캐파의 확대에 따른 이익 증대까지도 차근차근 계산을 해본다면 너무 성급하게 열매를 취하기보다는 조금 더 들고 가볼 만한 가격이라면 장기 투자를 권해드리고 싶은 섹터가 2차 전지 섹터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뜨거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 과열 종목도 있고 안정적인 가격에 매수를 하셔서 장기 투자로 끌고 가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다면 조금 더 올해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안전하게 트레이딩하기 위해서 어떤 종목 위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K배터리가 아직까지 유망한 이유 그리고 올해도 뜨거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8%가량입니다. 20년도는 4%였는데 지난해 연말로 올라오면서 평균이 8%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시장별로는 그 침투율이 조금 두 자릿수까지 올라온 국가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결국 가파른 성장성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년도 26%, 23년도는 32%가 전망되고 있고요. 25년도는 36%까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중국 시장을 제외했을 때는 국내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이 조금 더 높다. 중국은 자국 배터리 기업에 대한 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국 내 배터리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 배터리 3사는 중국에 대한 물량을 좀 제외를 했을 경우에는 그 외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이보다는 더 높다라는 점인데 왜냐하면 세계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3사는 앞으로 반도체만큼이나 중요한 모습들이 좀 보인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앞으로는 이익이 잘 나는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 최초로 말씀드렸을 때 완성 배터리 셀 업체를 보시죠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는 배터리의 성능 혁신은 소재 개발과 혁신에서 옵니다 해서 소재 관련된 기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기업들 위주로 좀 이제는 찾아볼 때가 됐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던 것처럼 주가는 실적과 심리가
동반되어야지 나온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주가는 이익의 함수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적정 가치는 이익 곱하기 심리라고 불려지는 시장에서 얼마만큼 그 기업의 멀티플, 쉽게 PER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인정해 줄 것인가가 만났을 때 적정 주가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투자하기 매력적인 기업은 이익의 증가와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이 멀티플의 상향 두 가지가 모두 다 가능한 기업이 우리가 참 투자하기 매력적인 기업이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매수하기 좋은 기업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 시장에서 바라보기에 조금 이 차트는 많이 쉬었고 이보다 더 내려가기에는 나는 이 기업의 적정 가치보다 이 기업은 현재 사기에 더 매력적이다. 그러한 표현으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 그리고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결국 멀티플 상향의 근간이 되는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멘텀, 미래 먹거리가 탄탄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기업은 지금도 수익을 잘 내고 있지만 미래 먹거리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 심리, 멀티플 상향 요인이 미래 모멘텀이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이 합해졌을 때 매수하기 좋은 기업, 투자하기 매력적인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서울경제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께서는 적정 가치가 어디일까? 그리고 지금은 내가 매수하기 좋은 기업일까? 아니면 시장이 너무나 흥을 북돋아 놓아서 지금은 조금 쉬어갈 때가 아닌가. 이 부분들의 구분이 참 잘 되어야 하는 섹터가 2차 전지 섹터다라고 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죠. 자국산 구매 우선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 배터리 공장들을 많이 지으려고 이제 추진 중입니다. 배터리 업체들의 미국 진출은 미국 노동자에 의해서 그리고 장소가 미국에서 생산 제조된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를 우선 구매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적 수단 때문에 배터리를 미국에서 생산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면 관련된 소재 기업들도 미국 투자가 병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의 앞으로 총 미국 생산 규모는 215기가와트시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와 SK온의 미국 생산 규모는 삼성 SDI는 113기가와트시,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221기가와트시인데 삼성 SDI의 캐파와 SK온의 캐파가 23년경부터 역전, 22년 말부터 역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의 이익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인가, SK온이 흑자 전환을 하는 해는 어디인가, 이런 것들도 투자자의 시선으로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배터리의 성능은 소재의 혁신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소재 대표 기업 에코프로비엠, LNF, 천복 이런 기업들이 20년도에는 3배, 21년도에도 3배 그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인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증설과 생산량 확대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소재 국산화가 가파르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이 소재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자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핵심 포인트다라는 점들, 이 소재, 원료에 대한 의존도를 국산화를 누가 빠르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이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 키워드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하셔서 현재 4대 핵심 소재의 평균 국산화율이 15%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재 관련된 기업으로는 국산화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K배터리와 소재, 20년도, 21년도에도 뜨거웠지만 22년도에도 여전히 뜨거울 것이다. 하지만 이미 많은 기업들이 올라 있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꼭 기업별 대응 전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는 2차 전지 업종에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K배터리와 K배터리 소재 부문에서 어떤 종목들이 아직은 오르지 않았는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텐데 이번 주에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에 함께 하시면서 종목 발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경의 테마부장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도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주말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주말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대응 작전도 참 중요할 텐데 일단 매주 월요일, 화요일에 방송되는 도너리스탁에서 이 도너 리포트를 구성을 하셨죠. 그 종목들 오늘 개장 전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테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 날은 인물 테마주가 시장을 리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테마별 장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도 또 추가 상승 여력에 남은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 종목들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시황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 시장 끝나고 쉬고 계실 때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추세대 하단 자리에 놓여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좀 상관관계가 좀 높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S&P 500이랑 똑같은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3대 지수 똑같은 흐름입니다만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만약 지금 선물 시장에서 이제 반등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미국 증시가 올라가준다라고 하면 좀 긍정적으로 이제부터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탈 시에는 여기 지금 보이시는 까만색 굉장히 좀 두꺼운 선이 있는데 이게 이제 200일 이평선입니다.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활용을 하는 그러니까 미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하는 이동평균선이고요. 그래서 200일 이평선까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열어두시고 추세적인 이제 하락으로 미국 증시도 접어들 가능성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가격적으로는 14,000포인트 부분, 요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으로만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앞으로 테이퍼링 이후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키워드에서 금리를 이야기 드렸던 이유가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 시점이 되면 증시에는 압박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제 유동성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걷어내는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면 금리 인상하는 시점에서는 대부분 다 시장이 한 17% 정도는 조정을 받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미리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한번 전략을 좀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 증시가 선반영이 좀 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 여전히 2,900포인트 하단 자리, 그 다음에 3,050포인트를 상단 자리로 해서 지금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의 금요일 날 양봉이 나온 것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요번에 이제 고점으로 자리를 잡았던 이런 구간들을 갖다가 돌파해 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위로 돌리는 병곡이 만들어진 거라면 이대로 상승으로 쭉 올려서 돌파해 주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합시다. 만약 시장이 강하게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왜 시황을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렸냐면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뭔가 대단한 상승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증시 흐름들,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로봇 테마라든지 아니면 탈모 관련해가지고 정부 대선 주자들 정책이 나왔었죠. 그래서 탈모 관련 주들,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주가들도 지금 다 같이 급등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안철수 관련 주들,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이라기보다는 대선 주자 정책이죠. 그리고 뭐 금요일 같은 경우,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CBDC 관련 주들까지 뭐 상한가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렇듯 이제 그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그렇다고 뭐 큰 폭의 조정이라든지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때는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개별주들이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장세를 이제 개별주 장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시장이 올라가는 흐름,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하는 흐름으로 좀 강하게 올라가 준다면, 시장이 반등할 때마다 최근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전기전자 섹터들 좀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건자재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였었고,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중공업 관련주들이 또 며칠 전에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봤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뭐 시장이 꼭 상승하지 않더라도 지금 최근에 며칠간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섹터들 내에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같은 기간 내에 시장과는 다르게 그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렇게 관심 종목에 분류를 해두셨다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조정장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테마주들이 좀 강세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노리 포트 내에서 이제 좀 두 종목을 간단하게 좀 진단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일정이 좀 잡혀 있는 종목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CTK라는 종목이 폐플라스틱, 그러니까 썩는 플라스틱을 개발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차트 굉장히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한번 급등 이후에 조정,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조정 시마다 계속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무너질 때도 빠지지 않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1월 19일 날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수요일쯤 되는데 19일 친환경 플라스틱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썩는 플라스틱을 개발해냈기 때문에 이제는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긴 관점으로 한번 저점 매수 하셔가지고 이대로 한번 보유를 해보시라. 1,500원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접근을 하신다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한 종목이 이제 한화투자증권입니다. 한화투자증권 뭐 정말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고, 두나무와 토스의 지분 투자한 평가 차익만 해도 한 2조 원 가량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 1조 2천억, 1조 3천억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제 한 차례 급등이 나왔을 때 작년 연초에 급등이 나왔던 시점이 있는데, 이 구간에 이제 매물을 좀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주가는 상승 추세를 딱 만들어 놓고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추세대 하단 자리 시장 조정 받으면서 좀 밀려 내려오긴 했으나 추세 하단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돌려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 5,200원대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추세적인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어찌되었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려온다라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유를 하시는 방법, 접근하시는 방법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6,000원짜리대가 지난번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크게 이탈 나오지 않으면서 방향을 위로 잡아주는 흐름으로 돌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니까
하나는 일정 관련주 CTK는 그렇게 보시고요. 한화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 저평가되어 있고 드나무라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업비트를 가지고 있는 이 드나무라는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슈 모멘텀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싸게 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요일에 새로운 테마가 탄생을 했어요. 주유소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CBDC 관련주라고 해서 한네트가 지금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컴퓨터, KCT, 로지시스, K사인, 코나이 관련주들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 방송에서도 저희가 이 방송 시간대에서도 며칠 전에 언급을 드렸는데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이런 종목들 지금 이제 테마가 일정이 2월 4일날 북경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정주로서 좀 시세 분출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신규 테마로 하나가 들어왔으니까 이 테마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 탈모, 그다음에 안철수 관련주들 이렇게 보시는데 편입을 하시고 좀 우선순위로 넣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번 주 이런 테마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개장 전에 좀 짚어주셨고 CBDC 섹터 새롭게 지금 테마군으로 떠오르고 있죠.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세워드린 전략들 잠시 뒤 개장해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